자, 입력하는 방법 잘 보세요. 좀 잠 깨시고. 자, 보시죠. 자, 우리 시험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하고요. 같이 나오는 게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 법인세 계산 구조에다가 최저한세를 검토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최저한세 적용을 무시하고 아까 얼마 받았냐면 4,000원 받았잖아요. 근데 1,500원만큼 배제됐죠. 배제되면 2,500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2,500원 입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배제가 얼마는 돼서 결론적으로 공제하고 감면을 얼마 받는지 여기다 넣어야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최저한세를 검토하려면 일단 산출세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최저한세하고요, 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무조건 같이 갑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입력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요거. 우리 2월 불손금 있죠? 이 2월 불손금이 우리가 과세표준 구할 때 각사하면도 소득금액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럼 이 2월 불손금은 2012년 이후에 발생한 것만 뺀다라는 거 이미 했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저장을 누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장을 눌러야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산출세까지 불러오거든요. 아셨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암기하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동그라미 2번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자, 외우셔야 돼요. 요즘도 요거 무지하게 잘 외우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자, 보시면 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세액공제를 10년간 일반적으로 이월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액공제가 되는 것 중에서 그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시냐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를 입력하세요 라고 할 때 여기 오시는 거예요. 이 말 없으면 여기는 안 오시는 겁니다. 문제에서 제일 더러우면 최저한세, 아까 했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세액공제 조정면 3까지 다 작성하는 문제가 나와요. 됐죠? 근데 이걸 이해하시고 하셔야지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면 난리 나요. 그렇죠? 자, 여기를 갑니다. 만약에 3도 하세요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서 F2번을 클릭하면 다 세액공제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언급된 세액공제를 찾으시는 건데, 여기 보이세요? 이건 좀, 이게 이해가 좀 필요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이 있고, 연구인력 개발비 최저한세 제외 있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최저한세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최저한세 조정계산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세액공제가 2월 되는지 2월 안 되는지 그런 것들 넣는 거니까 세액공제면 최저한세든 아니든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배제가 얼마가 되는지 검토하는 거고, 여기 3는 최저한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액공제가 올해 연도에 발생한 거니 내년도 전년도로부터 발생한 거니 그걸 입력하는 곳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을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력하는 거 외워주셔야 돼. 여기. 자, 만약에 해당 세액공제가 단기에 발생했어요. 그럼 단기에 발생하면 그 세액공제가 일단 발생한 사업연도를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2022년도에 발생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2022년도에 발생했으면 얘는 단기분이죠. 단기분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래. 1,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려요. 진짜 헷갈려요. 여기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 시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아닌 거 있죠. 얘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21년에 발생했대요. 그 다음 2021년도에 발생했는데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2월이 될 수도 있죠. 맞죠? 그럼 걔는 단기분이 아니죠. 1,000원이. 단기분이 아니니까 2월분 1,000원을 딱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돼 있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 아까 우리가 세액공제는 몇 년간 2월된다고요? 10년간 2월되니까 그러면 이 2021년도에 발생한 2월된 1,000원은 2월된 1차 연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0원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액공제가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했고 그러면 걔가 단기 거냐 아니면 2월된 거냐 넣으시고 2월된 거면 2월된 몇 차 연도 거다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는 겁니다. 왜냐? 그럼 우리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가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여기요.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최저한세 제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저한세에서 안 불러와요. 왜냐하면 최저한세 검토할 때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되면 최저한세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 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란 말이에요. 얘는 최저한세 대상이기 때문에 맞죠? 최저한세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력을 하는 컴퓨터가 이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는 걸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해서 자연스럽게 얘만 불러와요. 왜냐하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에서 얼마가 배제가 될 거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얘만 불러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입력을 해봐야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까지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출세액까지 여기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일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산출세액까지 넣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죠? 저도 입 커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최저한세에 걸리는 애만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끌고 와요. 여기다 끌고 옵니다. 이거를 불러오기를 누르시잖아요. 불러오기를 하면은 여기다가 끌고 와요. 세액공제 여기에다가 끌고 옵니다. 최저한세 걸리는 놈만. 왜냐하면 세액공제 조정용에서 쓰듯이 저장했기 때문에. 그럼 컴퓨터가 판단해서 최저한세에 걸리는 애만 여기다 끌고 오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근데 이제 암기하실 게 뭐냐? 자,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도 있고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도 있어요. 입력을 별도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아까 이랬잖아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저한세랑 비교하는 게 감면의 세액이었죠? 감면의 세액이었죠? 기억나세요? 그럼 우리가 감면의 세액이라는 게 뭐였어요?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도특법 적용 대상 감면 공제까지 모두 차감한 게 감면세액이었죠.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이 감면의 세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입력한 날 달라요. 여기 123번 보시면 다시. 자, 여기 123번 보시면 여기는 감면이라고 하죠, 감면. 123번은 감면이고 여기는 공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 감면이면 123번 쪽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케이?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 공제면 124번에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나눠주죠. 감면, 공제는 달라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깎아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감면은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 빼주는 거고, 공제는 지출액이 있어 빼는 거고, 그래서 입력하는 곳이 달라요. 이거 잘못 넣으면 감정 처리돼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최저한세를 다 적용을 받았다면 세액 감면 얼마, 세액 공제 얼마를 적어 넣으면 감면의 세액이 노출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최저한세는 지가 막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해요. 나중에 꼭 보세요. 왜냐면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최저한세에 걸려서 배제가 되는 세액 감면 공제가 여기 있을 거거든요. 좀 이따 실기 때 설명할게요.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좀 이따 할게요. 무슨 말인지. 그 조심하시고 아까 했었죠. 우리가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 중에 배제가 되는 건 세액 공제가 배제가 되는 게 낫다고. 맞죠? 그거고. 자, 그리고 조심하실 건 뭐냐. 다시. 보시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입력할 게 최저한세에 걸려서 일부 배제가 되는 나머지가 공제받고 감면되는 거죠. 아까로 따지면 4,000원 중에 1,500원이 배제되면 2,500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보시는 거냐면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여기가 이거야. 자, 여기가 4,000원 넘는 곳이야 생각하세요. 여기가 4,000원. 그 4,000원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이면 여기 21번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 22번 넘는 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과 공제 문제 잘 읽어보셔야지 당연히.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배제 최저한세랑 비교해서 여기다 배제할 거 구할 거예요. 즉 아까 사례를 따지면 여기에 4,000원. 근데 컴퓨터가 여기 갑자기 1,500원 이렇게 잡아요, 배제를. 그럼 여기가 2,50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2,500원이 최저한세에 걸리기 때문에 얘를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를 보고, 왜냐면 이거 복사 안 되거든요. 복사 안 되니까 얘를 아까 했던 여기다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2,500원.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월 공제 우리 3 입력했잖아요. 그럼 3 입력할 때 방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1,500원 배제됐죠? 맞죠? 잘 보세요. 여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를 가면 아까 뭐 1차연도, 10차연도까지 입력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쭉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끌잖아요. 그러면 걔가 최저한세에 걸려서 미공제가 뭐예요? 안 빼는 거니까 얘가 반대로 그럼 배제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저한세에 걸려서 배제가 되면 걔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1,500원. 아시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에다가 2,500원이 그럼 올해 공제된다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아시죠? 그럼 2월 되는 건 1,500원이 2월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최저한세 때문에 배제되는 게 아니라 최저한세가 아닌 사유로 인해 가지고 배제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보실게요. 뭐냐면 우리 시험에 만약에 내가 산출세액이 얼마냐면 산출세액이 2,000원이에요. 2,000원인데 우리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있죠. 연구라고 할게요. 연구 세액공제가 예를 들어서 3,500원이래. 3,500원이래. 맞죠? 그러면 아까 했던 것에다 3,500원 넣고, 근데 3,500원 다 받아요? 얘는 최저한세는 아니죠. 왜냐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는 아니에요. 그럼 최저한세가 아니면 원래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산출세 2,000원인데 3,500원 다 빼요? 못 빼죠. 근데 얘는 그럼 1,500원은 배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최저한세 아닌 사유로 인해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1,500원 여기다 넣으시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예. 좀 이따가 저랑 해보시면 감 잡히실 거예요. 이 문제 최근에 계속 내고 있어요. 90회부터요. 좀 이따가 불러드리면 보시겠지만 좀 더러워요, 문제가. 그래서 그래서 아까 했던 산출세액보다 해당 세액공제가 커서 주로 공제 못 받는 게 요거. 산출세액보다 1,500원 크잖아요. 그럼 배제되는 거죠. 그냥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입력하면 돼요. 끝이에요. 여기만 입력, 이 두 개 쪽만 입력하면 돼요. 여기는. 자, 그리고 암기 이제 마지막. 그럼 우리가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 2,500원 입력했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기.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되면 대부분 다 공제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건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고. 다음에 가산세는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고. 가산세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줄 아셔야 돼. 곱하기 뭐 2% 이런 거 외우고 계셔야 된다. 알죠? 그리고 여기 중간연합세액, 수시부가세액, 원천납부세액은 누가 봐도 네, 기납부세액 쪽이고 그거 문제에서 줄 거예요. 입력하시면 되고 수시부가는 안 내요. 여태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 산출세액이 1억, 최저한세에 걸리는 게 0.1억. 그리고 최저한세 아닌 게 0.2억. 근데 가산세가 얼마냐면 얼마라고 할까? 가산세가 이렇게 할까? 0.1, 3억이라고 0.3억? 가산세가 0.1억. 얘는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1억에서 3천만 원 빼면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5천만 원이잖아요. 맞죠? 근데 가산세는 당연히 더하죠. 매세금이 늘어나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내야 될 세금 6천만 원, 여기까지 계산 6천만 원이죠. 근데 우리가 분납을 할 때는 6천만 원 가지고 분납을 계산해요? 아니면 가산세 제외한 5천만 원 가지고 해요? 그렇죠. 5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는 6천만 원 적혀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5천만 원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차가감 납부세액은 가산세까지 내야 되니까 6천만 원 있는 거지만 되셨죠? 근데 우리가 분납세액은 가산세 뺀 1,000만 원은 분납 안 되잖아요. 그럼 5천만 원까지만 분납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를 분납할지는 여길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 아래쪽을 보셔야지.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사례에서는 5천만 원이니까 분납 가능하고 1,000만 원 넘어가니까 그럼 2천만 원 넘어가니까 50%까지 분납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넣으시는 거냐면 여기 있죠. 분납 현금, 물납은 안 돼요. 여기에다가 얼마냐면 2억 5천만 원 넣으셔야지 3억 넣으시면 3천만 원 넣으시면 안 돼요. 요거의 분납은 요거 대상이 6천만 원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나머지 우리가 가산세 1,000만 원하고 나머지 2,500만 원. 가산세 1,000만 원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원샷으로 바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해요. 이해되세요? 조심하실 게 분납이 얼마가 될 거냐 안 되냐 여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차가감 납부세액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셨죠? 그리고 분납할 세액에 무조건 현금 납부 쪽에 넣으신다. 놀랍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여기다 분납. 아셨죠? 이거 좀 정말 조심. 요게 끝이에요. 아셨죠? 같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좀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이 생각이 드시니까 꽤 많이 세요. 자, 그러면 어디를 좀 가주시나요, 여러분들? 자, 교재 488, 488.
교재 488페이지. 자, 거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회차 5개 적어 5개 많이 냈어요. 최근에 또 냈고 100 몇 회차에 488페이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라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82, 그 다음에 87, 그 다음에 93, 그 다음에 96, 그 다음에 97, 다시 한번 82, 87, 93, 96, 97. 자, 요렇게 해고요. 그 다음에 499페이지. 거기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있죠. 거기에다가 회차 9개. 자, 적어주세요. 78, 82, 84, 85, 88, 92, 93, 99, 97, 죄송해요. 97입니다. 92, 93, 97. 다시 78, 82, 84, 85, 88, 92, 93, 97. 이 세 개가 묶여져 있는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개 묶여져 있는 걸 푸시면 우리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없는 문제 쉽거든요. 맞죠? 자, 기출문제 교재 좀 펴주시고. 네, 오늘 기출문제 교재 좀 가지고 와달라고 했죠? 혹시 못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제가 늦게 해가지고 오늘 세모의급 들으시네. 이걸로 좀 대체할게요. 이걸로. 문자. 카톡 안 보셨어요? 카톡. 카톡이 아무것도 안 올렸어요? 저 올렸을 건데? 안 올렸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거기 맨날 올려놨었는 단톡방에 맨날 영상이랑 올려놨었어. 네, 오늘 어떡하죠? 내일 조정. 죄송합니다.